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생물 다양성과 보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물 다양성이란 일정한 지역에 존재하는 생물들의 다양한 정도를 일컫는 말인데요. 생물 다양성은 크게 세 가지 요소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기에 표를 보면 유전적 다양성, 그리고 종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 이 세 가지로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유전적 다양성이란 같은 생물 종 내에서 유전적 차이를 보이는 그런 것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면 사람이 피부색이 서로 다르고 머리색도 다르고 눈동자색도 다른 그런 유전적 차이를 나타내고 있잖아요. 이렇게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의 종류가 다양할수록 유전적 다양성이 높게 나타나고, 두 번째로 종 다양성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종 다양성은 일정 지역에 존재하는 생물들의 다양한 정도를 일컫는데요. 이 그림을 보면 왼쪽은 종 다양성이 낮은 경우이고 오른쪽은 종 다양성이 높은 경우를 일컫습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지역에 얼마나 많은 생물들의 종이 살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종 다양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종 다양성을 이야기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생물 종의 수가 다양한 것은 물론이고 모든 생물 종이 고르게 분포할수록 종 다양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생태계 다양성을 살펴볼게요. 일정한 지역에 있는 생태계의 다양한 정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생태계 다양성의 그림을 보면 열대우림, 초원, 사막, 갯벌, 강, 바다, 이런 다양한 생태계를 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사람들이 조성한 휴양지라든가 수목원이 있다면 그것도 하나의 생태계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양한 생태계가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태계 다양성이라고 하는데, 이 생태계 다양성이 높을수록 자연이 종 다양성도 높아지고 또 따라서 유전적 다양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가장 관심 있게 노력해야 할 부분이 생태계 다양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생물 다양성이 왜 중요한가를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유전적 다양성의 중요성은 생물 종의 변이가 다양해야 멸종 확률이 낮아집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 어떤 균들이 있는데 그 균 중에 높은 온도에서도 견딜 수 있는 그런 변이가 나타났다고 합시다. 그런데 지구의 온도가 굉장히 올라갔을 때 그 종이 높은 온도에서 견딜 수 있는 변이가 있기 때문에 멸종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양한 변이를 가질수록 멸종 확률이 낮아진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여러분들, 우리가 먹고 있는 바나나나 감자, 이러한 종들은 지금 굉장히 변이가 다양하지 않은 그런 상태라서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두 번째로는 종 다양성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종 다양성이 낮은 생태계와 종 다양성이 높은 생태계를 조금 전에도 살펴보았었는데요. 여기에 먹이 사슬이 굉장히 단순하죠. 그런데 이쪽은 먹이 사슬이 굉장히 복잡한 먹이 그물 형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어떤 이유로 메뚜기가 사라졌다고 합시다. 양쪽 다. 그러면 왼쪽에 있는 상태에서는 메뚜기가 사라지면 쥐는 먹을 것이 없어서 쥐도 사라지고 다시 수리부엉이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정된 생태계가 아니죠. 그런데 이쪽은 메뚜기가 사라져도 다른 것들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생태계 평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복잡한 먹이 관계를 가지고 있는 종 다양성이 높은 생태계가 안정된 생태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생태계 다양성의 중요성을 살펴보겠는데요. 여기에 보면 열대우림, 갯벌, 초원, 사막,
강, 바다 이러한 생태계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특히 열대우림은 어떠한 일들을 해내느냐 하면 우리 지구의 허파 역할을 한다고 해서 CO2를 흡수하면서 많은 산소를 배출하는 굉장히 활발한 광합성 작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지구의 CO2의 그 수치를 낮추는데 굉장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열대우림 생태계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갯벌 또는 늪 이런 지역들은 굉장히 많은 미생물들이 살고 있어서 지구의 어떤 오염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자연적으로 정화시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어서 늪이나 갯벌 이런 것들이 지구에서 보존되어야 하는 그런 것으로 여러분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계가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지구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주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생태계 다양성은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요인입니다. 이러한 생태계의 다양한 자원들을 활용해서 인간이 생활을 하는데 많이 쓰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알죠? 예를 들면 먹는 음식들을 자연에서 우리가 얻고 있고 옷을 입는다거나 종이를 쓴다거나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자연에서 얻어야 하니까 여러분들 그 생물 자원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도 덧붙여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생물 다양성의 보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가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는 원인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서식지 파괴를 들 수 있습니다. 생물들이 살고 있는 서식지를 파괴하는 그런 사례 중에 예를 들면 사람들이 산을 깎아서 그곳에 건물을 짓는다거나 아파트를 짓는다거나 이렇게 하면서 서식지가 파괴되고 있고 또는 갯벌을 메꾸는 간척 사업을 한다거나 농경지를 만든다거나 도로를 낸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서식지를 파괴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그 서식지를 단편화하는 사례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서식지 단편화는 여기에 있는 그림 같은 데서 이렇게 큰 네모난 초원이 있었는데 가운데에다가 철로를 내거나 도로를 뚫었을 때 양쪽으로 서식지가 딱 나뉘어지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서식지의 단편화라는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왕래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생물들이 서로 왕래를 할 수 없이 딱 갈라놓게 되면 실제로 깊은 산속이나 이런 데서 살던 생물들은 급격히 감소하는 그러한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생물 다양성을 감소시키는 첫 번째 원인으로 서식지의 파괴와 서식지의 단편화를 꼽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후변화로 인해서 식물들의 개화식이나 또는 동물들의 산란기가 교란이 되면서 생물 다양성이 많이 훼손되고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감소 요인으로는 외래종의 유입을 들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얼핏 생각하기에는 외래종이 유입되면 더 종 다양성이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텐데 거기에서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 황소개구리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황소개구리는 천적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 원래 있던 개구리나 벌레나 이런 거를 다 잡아먹으면서 생태계의 평형을 깨트려서 오히려 생물 다양성을 감소시키게 된다라는 거 여러분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감소 요인으로는 야생동물들의 포획이나 남획이라고 하거든요. 마구 잡아들이는 그러한 상태로 생물 다양성을 감소시키고 있는 것이 현재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감소 원인들을 살펴보았으니까 이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로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한 노력을 살펴보는데요. 이 노력은 개인적으로 노력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사회적이나 국가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국제적인 협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먼저 개인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생활 쓰레기를 많이 버리지 않아야 되겠죠?
분리수거도 잘해야 되고 일회용품 사용도 줄여야 되고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그러한 탄소의 발생이 많아지는 제품을 줄여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는 그러한 개인적인 실천이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사회 국가적인 노력 부분들은 예를 들면 여기에 단편화되어 있는 여기에 이렇게 통로를 만들어서 생태 통로를 확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도로가 나 있는 그래서 단편화되어 있는 양쪽의 산을 터널 위로 잇는다거나 이렇게 이어주는 생태 통로를 만드는 거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해야 될 일이죠. 그리고 멸종되기 전에 종자들을 다 걷어들여서 종자은행을 만든다거나 법률을 제정한다거나 멸종 위기종을 보호하는 법을 제정해서 그것들을 지키게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서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한 사회적인 국가적인 노력이 곁들여져야 하고요. 그 다음에 전체 지구 차원에서 노력해야 되는 것들은 국제적인 노력이 필요한 거잖아요. 생물 다양성 협약, 지금 현재 194개국이 같이 가입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한 약속을 함께 지켜나가는 노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리고 습지를 보호한다는 람사르 협약이라든가 멸종위기의 동물들을 보호하는 협약,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 지구의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좋은 결실을 맺어서 생물 다양성이 보존될 수 있는 그러한 지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